자, 당신들의 천국. 이제 정반부로 넘어간다. 자, 이상욱이 탈출했다. 그치? 자, 이상욱은 조 원장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나 환자인데 원생들이 보면 건강인이다. 그러니까 조 원장은 또 한 명이 나 환자 탈출했구나. 근데 원생들이 보기에는 건강인이 이 섬에서 처음으로 탈출했다. 건강인이 왜? 뭔가 우리에겐 감추는 건강인들만의 비밀이 있는 모양이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조 원장도 건강인이네? 그러면 조 원장은 우리 편이야, 육지사람 편이야? 헷갈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조 원장은 어쨌거나 6월 30, 6월 30일까지는 공사를 끝내려고 했는데, 자기가 전임 받아가는 그 전날까지는 공사를 끝내고, 사실 공사가 끝나지 않더라도 그냥 성공했다라고 완공식을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되었다. 왜? 원생들이 원장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이상욱은 그것 때문에 탈출한 거야. 원장도 건강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의심을 심어놓기 위해서 탈출한 거야. 그러면 그렇지. 원장도 이젠 별수가 없어진 게지. 선만 나가면 그만을 살았니. 뭐 때문에 이런 고생을 더 사려고 하려고. 꽁무니를 슬슬 빼려는 싹일걸? 작업장 부리가 혈프릇이 다시 가라앉아가던 판이었다. 상욱인 건강인으로서 섬과 섬 사람들을 보란듯이 배반하고 나간 것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상욱의 탈출에 대한 섬 사람들의 반응은 과연 조 원장이 염려하던 그대로였다. 이 과장이란 작자까지 그렇게 겁을 먹어버린 걸 보면 이런 벌써 다 알고도 남을 쪼지. 작자 말고도 이제 사지 멀쩡할 때 섬을 나가자면 바빠질 놈들이 많겠구만. 이 과장이 도망쳤으니까 지금 육지인들이 한 명, 두 명씩 도망치고 조 원장도 지금 도망칠 기회 노리고 있을걸? 원생들을 의심한다. 상하고일로에서 원생들은 당장 눈빛까지 이상스럽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작업을 서두르기는커녕 빈둥빈둥 게으름만 피워댔다. 조 원장으로서는 참으로 위태롭고 거북스러운 반발이었다. 그때 윤혜원이 술에 취해서 턱 들어온다. 윤혜원 드디어 나왔네? 한동안 안 보였었지. 어. 근데 자세히 보면은 2부에서 윤혜원과 다른 원생들은 조금 다른 게 윤혜원은 서미연을 통해서 정말 이제 치료돼 가고 있던 거고 원생들은 조 원장에 의해서 점점 더 괴물로 변해가고 있었어. 자, 윤혜원은 서미연이 윤혜원의 사랑을 받아들였잖아. 그러니까 괴물에서 조금씩 인간으로 회복돼 가고 있었다고. 근데 반대로 나머지 원생들은 조 원장이 육진들에 대한 증오를 막 심어줘가지고 점점 괴물로 되어가고 있었어.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다 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은 알맹이는 달라. 근데 조 원장은 그걸 보면서도 몰라. 그 윤혜원이 하루는 술이 곤드레가 되어 밤늦도록 오마도 작업장을 떠나지 않고 있는 조 원장을 막사로 찾아왔다. 상우의 탈출극은 윤혜원의 경우에서 보다 심각한 파괴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윤혜원은 오해한다. 상욱이 이게 서미연이 상욱보다 자기를 선택한 거를 질투해서 상욱이 아니 건강인인 나를 두고 나 환자를 사랑한다고 그래가지고 탈출한 거 아니냐. 그 삐뚤어진 윤혜원의 심리에 상욱은 저런 영향을 미친다. 서미연 역시 상욱이 섬을 나간 뒤로 형편이 달라진 윤혜원과의 사이를 털어놓고 원장의 도움을 청해보려 어느 날 은밀히 그를 찾아왔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는 이제 윤혜원이 원장을 찾아와 주정을 부리고 돌아간 때보다도 사정이 더욱 악화되어 있었다. 상욱의 탈출을 계기로 윤혜원의 그 건강인들에 대한 질투가 무섭게 다시 폭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 서미연이 노력을 해서 윤혜원을 다시 인간으로 되돌려 놓고 있었는데, 이상욱의 탈출이 한순간에 윤혜원의 그동안 치유되어 오던 질투심을 폭발시켜가지고 다시 괴물로 만들어 놓으려 하고 있다. 그럼 뭐 왜 그냥 얘가 탈출하기 전에 뭐왜 질투심? 그러니까 이제 그 윤혜원은 서면과 이상욱의 과거를 모르잖아. 어.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자 생각해봐. 윤혜원의 심정이 어떻겠어? 마침내 자기를 인간으로 봐주는 여자를 발견을 했어. 응. 근데 윤혜원이 다시 온전한 인간으로 회복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2년 2년? 그냥 시간 안 걸려. 그런데 자 윤혜원이 이제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쳐도 과연 그 2년 3년을 서미연이 기다려줄 수 있을까? 윤혜원은 그게 불안하다고. 혹시 내가 인간으로 되돌아가는 도중에 만약에 서미연이 지쳐서 떠나버리면은 그럼 윤혜원은 뭐가 되지? 다시 괴물? 괴물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뭔가 괴물에서 인간으로 회복되어가는 중간에 어중간하게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윤혜는 계속 불안한 거야. 이제 겨우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가 혹시 언제 떠나버리면 그래서 막 불안불안하던 게 이걸로 터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욱 아버지하고 비슷해. 이상욱 아버지가 상욱을 보호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 지쳐가지고 막 지멋대로 하다가 죽었잖아. 그것처럼 지친 거야. 언제 서면이 나를 버리고 도망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지쳐 있는데 상욱이 탈출을 했어. 그럼 윤혜원도 죽을지 몰라? 그건 아니야. 근데 여기에서 서면은 그래도 5년 정도를 더 기다려가지고 윤혜원에게 확실히 믿음을 심어줘. 그래서 3부에서 가면은 둘이 결혼을 해. 결혼이란 것은 이제 얘가 완전히 치유됐다는 어떤 증거야. 그리고 이제 서미연이 왜 이 소설에 등장하는가? 작가는 서면을 통해서 조백훈 원장에게 당신이 했어야 될 것은 이거다. 당신이 원생들을 도와주고 싶으면 당신 이렇게 했어야 된다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원생들을 치료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근데 조 원장은 보면서도 몰라. 그러니까 원생들을 인간으로 대접해주면서 그들이 믿음을 가질 때까지 옆에서 지치지 않고 기다리는 거야. 서면이 하는 것처럼. 지금처럼 야 니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난 이거 하고 말겠어. 이거 완성되면 니들 전부 거기 완성되는 거야. 알겠지? 이게 아니라 인간으로 대접하면서 희생하면서 기다리는 거야. 그들이 완전히 신뢰를 얻을 때까지. 조 원장 봐봐. 몇 달 만에 신뢰 얻은 다음에 바로 오마도 간접공사 해버리잖아. 배신해버리잖아. 그게 아니란 거야. 그래서 서면이 등장해. 근데 조 원장은 서미연이 자기 눈앞에서 윤혜원을 치료하고 있는데도 조 원장은 그것의 의미를 몰라. 위인은 거의 맹목적인 증오로 상욱을 질투하고 건강인의 건강을 질투하고 그 건강을 지닌 서면을 질투한다는 호소였다. 그러니까 윤혜원도 인간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러니까 서면이 나를 떠나서 도망치지 않을 거라는 확신만 있으면. 근데 서면도 한 사람의 인간이잖아. 내가 완전히 인간으로 회복될 때까지 혹시 못 기다려주면 어쩌지? 사실 그 가능성이 더 높지. 그러니까 윤혜원은 인간으로 돌아가면서도 매일매일 불안한 거야. 그런데 원래 저 승연도 원래 쓴 사람이었지. 그걸 윤혜원은 모르잖아. 윤혜원이 알기로는 서면은 그냥 건강인 여자잖아. 이상욱도 그렇고. 그리고 무서운 절망과 천연기 속에 그 이상스럽고 병적인 분홍색 집착증을 다시 드러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다시
편안한, 익숙한 괴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 돌아가는데 지쳤거든. 한 번쯤 이런 때가 온다. 사람이 노력하다 보면 노력하다가 지쳐서 다 포기하고 싶은데 절강된 날로 예정했던 결혼식도 허공의 꿈으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강된 날 이제 윤혜원과 서면이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자. 절강된 날은 이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던 날이다. 하지만 조원장은 이제 그런 절망적인 서면의 호소에조차 별다른 조언을 보탤 수 없는 형편이 되어 있었다. 서면은 조원장을 찾아와서 얘기한다. 자신이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윤혜원을 구원하고 있는지. 즉, 작가는 서면을 통해서 조원장에게 당신이 했어야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답을 준다. 비록 조원장은 못 알아듣지만. 지금까지 제가 윤 선생님 앞에 제 비밀을 숨겨온 것은 저희 그런 알량한 건강을 자랑하자는 것이 아니었어요. 전 윤 선생님이 제 건강에 대한 고통을 이겨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건강한 여자에 대한, 건강한 사람에 대한, 건강에 대한 자기 모멸감과 질투를 벗고 자신의 병력을 잊고 건강인 여자를 떳떳하게 차지하고 사노라는 당연하고 인간적인 긍지를 지니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지요. 상하고의 탈출 동기는 아직까지도 물론 분명한 것이 밝혀지지 않고 있었다. 그의 참 동기가 어느 쪽에 있었는지 간에 그의 탈출의 계기가 되어서 서만은 바야흐로 이제 그런 식의 불신과 반반들로 또 한 번의 엄청난 파괴를 꿈꾸고 있는 것이었다. 조원장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었다. 뭐 어차피 2부 와서는 아무것도 한 건 없잖아 얘는. 조원장은 완전히 진퇴유곡. 앞에도 절벽, 뒤에도 절벽. 진퇴유곡, 사면초가, 설상가상 이런 거 어려운데 하나가 더 터지는 거야. 문제가. 그러니까 설상가상 여기 나오네. 진퇴유곡, 설상가상. 어디로도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 자, 그 무렵 어느 날인가 원장에겐 또 새 전화 통지문이 한 통 하달되어 왔다. 새 원장 부임 시 오마도 사업장 업무 인계, 그러니까 넘겨줘라. 지휘권을 완전히 넘겨줘라. 위한 사전 준비를 모두 끝내놓으라는 지시와 거기에 최대한 협조해라. 그러니까 네가 더 욕심내지 말고 그 상황에서 스톱한 다음에 새로운 원장에게 다 넘겨줘라.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손대지 마라. 왜냐하면 네가 손댈수록 뭔가 일이 나빠만지니까. 그것은 이를테면 조 원장의 감정적인 반발을 고려하여 사업장 업무를 일단은 후임 원장에게 인계시키는 형식을 취하면서도 공사 실적의 평가반은, 자, 평가반이 온다. 도지사가 평가반을 보냈다. 도대체 지금까지 3년 정도 가까이 동안 조 원장이 얼마나 했는지 평가해라. 실제 업무의 인수자로 대신시킴으로써 편리한 대로 적당히 이를 얼버무려 넘기려는 인상을 씻을 수 없는 주문이었다. 이건 다분히 조 원장의 생각이다. 조 원장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 나한테서 뺏어가려고 대충대충 그냥 아무렇게나 뺏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에 돈을 지원한 도지사 입장에서는 이건 당연하다. 도대체 지난 4년 동안 조백헌이 얼마나 했는가 평가해라.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 투입해가지고 업무는 다음 원장에게 넘겨줘라. 새로 파견되어 올 공사실적평가반이란 사실상의 업무 인수기관으로 내정된 앞서의 개발회 사람들이면 묻지라도 알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 평가반 사람들이 막상 오마도 공사장을 찾아 들어왔을 때였다. 평가반 사람들은 물론 저번에도 1차 공사장을 다녀간 개발의 소속 기술자들이었다. 그런데 원생들이 그 사람들이 섬을 찾아 들어온 일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이었다. 아니, 그것은 이를테면 이제 오마도를 지키든 빼앗기든 원생으로서는 더 이상 상관을 안겠다는 것과 한 가지였다. 에? 왜 무관심인데? 그러니까 아니 그 조원장이 기자하는 것은 저 사람들이 성을 뺏어왔으니까 원생들이 쟤들을 때려 죽여야 되는데 왜 안 죽이지? 섭섭하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이제 증오심을 심어놨는데 왜 건강인들이 공사를 뺏어왔는데도 왜 저들을 죽이지 않느냐? 섭섭하다. 뺏어하는 거니? 사실 뺏는 게 아니지. 자, 그리고 이제 조 원장은 이렇게 얘기한다.
자기는 83% 완성했다. 근데 평가반은 당신은 40% 완성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 원장은 자기가 절반 이상 완성했다는 거고, 평가반은 조 원장이 절반 이하 완성했다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할까? 뭐 주원장 저기 생각에는 얘는 많은 걸 했는데 뭐 사실 얘는 그냥 뭐 보기만 하고 원장들만 일을 했어. 그래도 어쨌거나 원생들이 했더라도 83%는 내가 끝냈다. 그러면 다음 원장이 하는 것은 17%겠지. 그러면 이 공사를 완성한 사람으로 누구 이름을 써야 될까? 조백헌과 세 원장. 83%한 사람과 17%한 사람. 13이겠지. 그러니까 조 원장은 83% 자기가 했다. 근데 평가반은 아니다. 당신이 하면 40%다. 그러면 세 원장이 60%를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누구 이름 쓰여질까? 시원장. 그러니까 싸움이 붙는다. 조 원장은 자기가 83% 했다 그러고 평가반은 당신은 40% 했다. 2월 하순경이 되자 양쪽 평가반에서는 예정대로 각기 그간의 공사실적 평가 결과를 종합해 내놓았다. 놀라운 일이었다. 84%와 40%.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 조 원장은 동상에 대한 욕망이 있지. 이 사람들이 일부러 평가를 낮게 할 이유가 있을까? 이 사람들이 뭐 동상에 자기 이름 새기나? 아니. 조 원장은 자기 거를 부필해야 할 욕심이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럴 이유가 없다. 이 사람들이 30이든 40이든 그냥 있는 그대로 평가하면 되지. 이걸 숫자를 떨어뜨린다고 자기들에게 이득되는 게 없어. 동상에 자기 이름 새겨지는 것도 아니잖아. 조 원장은 의의가 없었다. 그야 조 원장으로서도 처음부터 그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또 예상했대. 조 원장이 유독 그 공정도 평가에 관심을 가진 것은 차후 사업장 관할권이 개발의 쪽으로 넘어간 다음에라도 원생들의 손으로 일으키는 작업 성과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평가와 그에 따른 응분의 대가를 배당받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자, 이 말은 사실일까? 아니. 애시당초 도지사에게 분배권이 있잖아. 그러니까 조 원장 얘기는 원생들이 83% 완성했다라고 우겨가지고 그러면은 도지사가 그러면 83% 줄게. 이걸 위해서 이제 숫자를 높인다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이게 왜 거짓말인지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자. 사업장 관리자가 바뀌더라도 개간 농지의 분배권은 도 당국에 속하도록 한다는 것과 그 농지의 분배 비율은 관리권 이관 시의 공정도 평가에 관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83% 40% 상관없다. 그냥 도지사가 결정한다. 그렇게 서류에 써 있는데도 조 원장은 아니야. 그래도 83%라고 하면은 이제 뭐가 땅을 더 많이 줄 거야. 그러니까 83%야. 글쎄. 조 원장으로서는 어쨌거나 일에 대한 원생들의 기여도를 높이 평가받아 놓는 것이 섬을 위해서나 그 자신을 위해서나 절대로 필요한 일이라 여겨온 것이다. 자, 여기서 섬을 위해서일까? 그 자신을 위해서일까? 어느 쪽이 더 클까? 저기 뭐 그 자신 위해라고 적혀 있거든. 그는 할 수만 있다면 사실 이상으로라도 공정도를 높게 평가받아두고 싶은 욕심이었다. 가능하면 자기가 99%라고 우기고 싶었다. 조 원장 쪽이 그럴텐데 사업장을 새로 인수받을 개발해 쪽의 입장은 더 말할 나위가 없었다. 공정도를 이 사람들은 가능한 데까지 낮게 평가내는 것이 이를테면 그 사람들의 임무인 셈이다. 근데 이건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낮출 필요가 있을까? 왜? 어차피 조 원장은 며칠만 떠나는데 이 사람들이 굳이 낮출 이유가 있나? 낮추면 이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나? 이렇게 뭐 어. 높은 데서 낮고 이거는 얘들은 그냥 뭐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낮춘다고 해서 자기들에게 이익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낮출 이유는 없어.
40대 83이라는 엄청난 수치의 차이까지는 조 원장조차도 미처 상상을 못 해본 결과였다. 조 원장은 물론 개발의 쪽 평가 결과는 인정할 수 없었다. 아니야, 내가 83%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성되면은 이거 완성한 사람으로 내 이름이 올라가야 돼. 그는 40%라는 수치가 산출되기에 이른 실적 평가 방법과 기준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왜 당신들은 40%라고 평가하느냐? 근거를 내놔라. 그리고 그쪽에서 제시한 방법과 기준에 대해 개척단 자체 기술진으로 하여금 엄밀한 검토를 가하게 하고 잘못을 시정토록 했다. 문제는 조 원장 쪽에는 기술진이 없다. 아무 계획도 없었잖아. 전문가 한 명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자, 당신들이 40%라고 평가한 근거가 뭐요? 그걸 우리가 평가하겠어라고 했는데 조 원장 쪽에는 전문가가 없어. 그걸 평가할 사람이 없어. 자, 어쨌거나 이제 그쪽에서 왜 40%라고 했는가? 공사는 시공 단계에서부터 기술적인 하자가 숱하게 발견되고 있다. 왜냐하면 조백헌이 전문가가 아니잖아. 그냥 아무렇게나 했잖아. 그러니까 내용을 종합해보면 어떤 건가 하면은 가라앉을 걸 생각을 해가지고 제방을 넓게 이렇게 했어야 됐어. 처음부터 넓게 했어야 됐어. 근데 조 원장은 바다를 막을 결심에 아주 좁게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세워놓으면 무너지고 세워놓으면 무너지고 계속 무너지는 거야. 처음부터 잘못 세웠어. 처음부터 넓게 했었으면은 한두 번 무너지고 끝났을 거야. 근데 조 원장은 욕심에 빨리 끝내고 싶다는 욕심에 이걸 이렇게 좁게 세운 거야. 그러니까 세우면 무너지고 세우면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린 거야. 눈에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그들은 모두 작업 실적으로 평가해 줄 수 없다는 것이 개발의 사람들의 주장이었다. 발견된 하자의 보완 책임, 그러니까 좁게 해가지고 이렇게 무너졌는데 이걸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넓게 가려고 하면은 처음부터 공사 다시 해야 된다. 하자, 문제점, 잘못된 부분, 보완, 고치는 것. 부분적인 설계의 수정 변경은 눈에 나타난 작업 실적의 수치를 엄청나게 체감시킬 수 있었다. 마이너스 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오히려 40% 나온 게 다행이야. 그리고 이 사람들 말은 그럴듯해. 합리적이야.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 원장은 왜 83%라고 주장하는지 한번 근거를 들어보자. 계속 설명을. 이를테면 제방의 폭을 넓게 잡아야 한다든가 수심과 해류를 감안한 조수의 압력에 비해 제방의 외벽 경사각 변화가 무리하게 측정 설계되고 있다는 따위가 왜냐하면 전문가가 없었으니까 그냥 조백헌 원장이 아무렇게나 그냥 쌓아보자 했었으니까 일단은 따위가 개발의 사람들로부터 지적받은 기술적인 하자의 신뢰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차근차근 설명해 준다. 왜 40%인가? 눈에 보기엔 뭔가 된 것 같지만은 사실 저거 공사 잘못됐다. 다시 해야 된다 저거 처음부터. 거기에 대해서 조백헌 원장은 자신이 83%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한다. 제시 못한다. 저 원장이 하는 것은 저 새끼들 목을 꺾어버리고 싶다. 응? 저 새끼들 목을 꺾어버리고 싶다. 그게 저 원장의 유일한 근거다. 근거야? 그러니까 저쪽은 근거를 제시하잖아. 저 원장은 근거를 제시 못해. 왜냐하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거든. 조 원장은 다시 한번 무참스러운 배신감 속에 열병, 그러니까 fever을 앓는 사람처럼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다. 거기다가 또 조 원장의 기분을 묘하게 허망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 원숭이들의 태도였다. 왜 저들이 간접공사를 뺏으려고 하는데 왜 당신들 분노하지 않냐고. 내가 2부에서 얼마나 당신들에게 육지인들에 대한 증오심을 심었는데 왜 증오하지 않냐고. 조 원장은 서운해한다. 그리고 조 원장이 그 수치를 조금이라도 더 높여보려 혼자서 섬한 팍을 뛰어다니는 꼴을 보면서도 막상 이해의 당사자인 원생들 쪽에서는 아무도 이렇다 할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 왜냐면 이제 원생들도 다 알거든. 저것이 동상이 위해서지 우리 위해서 아니야. 어차피 저 공사가 완성되면은 분배권은 다 도지사한테 있는 거래. 원생들도 들었거든. 조 원장으로서도 이번만은 그 원생들의 태도가 무척은 서운했다. 그는 마치 그 섬과 섬 사람들에게 바친 몇 년 동안의 아까운 세월,
그러니까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오로지 섬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만 해왔는데 그 아까운 세월이 그의 생애 가운데서 문득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은 허망스러운 느낌이 들곤 했다. 착각도 이 정도면 병이다. 조 원장은 날이 갈수록 하루하루 자신의 처지만 점점 더 초라해져 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이제 2부의 마지막 장면이 나온다. 그러던 3월 초순의 어느 날, 그날쯤에서 조백헌 원장 자신에게도 정해진 날짜대로 섬을 떠나는 것이 거의 불가피한 사정이 되어가고 있을 무렵이었다. 3월 6일 날 떠나야 되니까. 그리고 조 원장은 자신의 동상, 이 돌기둥 그 앞에 선다. 자신이 이제 공사가 성공했으면 자신의 이름을 새기려고 했던 그 동상, 돌기둥 앞에 선다. 바닷물 아래서 몇 차례나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하던 광활한 개풀은 이제 원려 전보다도 훨씬 살이 찐 제방 안에서 허연 소금꽃이 피고 있었다. 소금꽃이 뭔가 하면은 이렇게 바다를 막아가지고 여기 땅이 됐잖아. 거기에 바닷물이 증발하다 보면은 소금이 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땅 위에 소금이 잔뜩 쌓여 있다고, 바닷물이 증발하면서. 그걸 소금꽃이라고 해. 소금꽃이 피고 있었다. 눈이 가물거릴 만큼 끝이 먼 제방 너머론 아직도 선득선득 차가운 느낌을 주는 바닷물이 음흉스럽게 꿈틀댔다. 만제도가 사라진 제방 바깥 해면 위엔 섬이 있었던 흔적으로 남겨진 돌기둥이 저녁나절 햇빛 속에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여기 그토록 인간을 소망하던 문둥이들에게, 그 지친 영혼들의 안식의 땅을 위해 큰 산이 바다되고 바다가 다시 육지됨을 보게 해주신 거룩한 신의 섭리여, 이 말을 새기고 싶었는데, 그리고 그 섭리를 실현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걸 새겼어야 했는데 결국 못 새기고 조 원장은 떠나게 됐다. 어디 가서 일해야 돼? 대전일 거야 아마. 대전? 응. 그럼 뭔데? 광주였던가? 그러니까 다른 병원으로 발령이 났어. 조백헌 원장은 어디까지나 공무원이잖아. 그러니까 정부에서 너 저리로 가 해버리면 가야 돼. 그것은 물론 조 원장 자신이 거기서 처음 들은 소리가 아니었다. 그가 오랫동안 가슴속에 간직해온 자신의 마음의 소리였다. 언젠가는 오마도일트가 진정한 나환자의 복지로 변하는 날, 그런 날은 안 온다니까. 여기가 아무리 땅이 풍요로워도 원생들이 자기 고향 그리워하지 않을 수는 없어. 이 땅을 위해 몸바친 사람들과 오래오래 그것을 지켜갈 그들의 후손을 위해 만제도가 사라지고 남은 돌기둥 위에 새겨 전하리라 벼르고 별러오던 조 원장 자신의 말이었다. 하지만 조 원장은 아직도 그것에 그의 말을 새기지 못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간척공사 실패했잖아. 아직 완성 못했잖아. 뿐더러 조 원장 자신은 이제 그의 손으로 그것을 새기게 될 날을 기다릴 수조차 없는 처지가 되어 있었다. 끝내는 저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될 수도 없었던 것을, 걔들은 처음부터 이 땅의 주인이 될 수 없었다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아쉬운 사람 하나 남김없이 섬을 떠야 했던 것을. 원장은 알 수 없는 회한과 원망으로 몹시 가슴이 아파왔다. 무엇보다도 그 돌기둥 위에 그토록 오랫동안 간직해온 한마디조차 남겨두지 못하고 섬을 떠나게 된 일이 견딜 수 없도록 안타까웠다. 조 원장이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다? 동상겠지. 원생들의 땅이 아니야. 산을 못 세우는 거, 그게 무엇보다 안타깝다. 이 땅의 주인이야 누가 되든, 이 땅이야 누가 가져가든, 까짓 그 원생들이야 땅 한 조각 못 가져가든 말든 그건 내 할 바 아니고, 돌기둥 위에 그 말만은 새겼어야 했는데.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 말을 원생들이 들었다면은 어떡할까? 그건 그렇지. 도생 때문이야. 아니, 원생들이 한 3년 동안 자기들이 뼈 빠지게 일했고 4명은 죽었잖아.
근데 조 원장이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 이 땅의 주인이야 누가 되든 까짓 건 내 할 바 아니야. 저 돌기둥에 내 이름만 새기면 됐는데. 화나겠지.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건 정말. 이 땅의 주인이야 누가 되든 저 돌기둥 위엔 그 말이 새겨졌어야 하는 것을 이 땅의 주인이야 누가 되든 원생들이 뼈 빠지게 고생해도 땅 한 평 못 가져가도 나는 까짓거 상관없어. 저기 저 돌기둥에 내 이름만 새기면 되는데. 와, 저 원장이 이제 갈 때까지 가는구나. 야, 인간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처음에는 당신들이 아무 끝까지 안 한다고 하면은 내가 돈 주고 사람들을 고용해서 당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는데도 내가 저걸 다 완성해서 당신들이 갖다 바치겠다라고 했었잖아. 응. 3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하고 4명은 죽었다고. 근데 지금 조 원장이 이 땅의 주인이야 누가 됐든 그건 내 할 바 아니야. 난 저 돌기둥에 내 이름만 새기면 돼. 아, 그런데 그때 뒤쪽에 또 황장로가 쓱 나타난다. 원장도 그동안 사람이 참 많이 달라졌구만 그래. 허걱 들켰나? 돌아다 보니 언제 다가왔는지 연암은 발작 등 뒤에 황장로가 시선을 반쯤 외면한 채 한가로이 뒷짐을 지고 서 있었다. 이 노인이 오늘 또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었던고? 조 원장은 예기치 않았던 황장로의 출연에 갑자기 긴장감을 느끼며 노인의 표정을 지키기 시작했다. 사람이 달라지다니요. 제가 어디가 어떻게 달라졌다는 겁니까? 조 원장은 자기가 사람이 변했다는 것도 모른다. 기억하지 않고 그게 내가 여태까지 생각하고 있는 원장의 변함없는 모습이었는걸. 무슨 소린지 알아듣겠냐? 원장이 처음 이섬을 찾아왔을 때는 소박하고 겸손한 인간이었어. 즉 원장이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건 있었어도 사람이 근본적으로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렇게 보이질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지금은 그렇게 보이질 않아. 지금은 좀 달라졌어. 달라졌고 말고. 원장은 지금 섬을 떠나는데 너무 번거로운 생각들을 하고 있어. 아닌 척하면서도 이젠 제법 화려하게 섬을 떠나고 싶어 한단 말씀이야. 섬을 올 때하고 그게 사뭇 달라졌지. 처음을 왔을 때는 당신은 정말 뭐 일만 생각하고 화려한 거 이런 거 생각 안 하는 사람이야. 첫날에 생각해봐. 뭔 차를 이렇게 끌고 왔어? 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어? 그랬었잖아. 응. 근데 지금 조백헌 원장은 내가 이대로 떠나야 하나? 여기에 동상에 여기에다 내 이름도 못 새기고 이러고 있잖아. 그럼 황장로 말이 맞아서 틀렸어. 맞는데. 황장로의 지적이 너무 뜻밖이었다. 섬을 화려하게 떠나고 싶어 하다니. 내가 언제 그런 꿈을 꾸고 있었던가? 야, 1분 전말부터 네가 그런 꿈을 꾸고 있었거든. 와, 이 선택적 기억력. 황장로 섬 사람들에게 내가 어느새 그런 식으로까지 보이기 시작했다란 말인가? 나는 오로지 섬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만 했는데 어느새 섬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보고 있었단 말인가? 뭔가 화려하게 섬을 떠나고 싶어 한다고. 섭섭한데? 그게 제가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까? 원장이 이 섬을 화려하게 떠나고 싶어 하고 있다면 원장 자신이 당장 아니라고 하겠지. 그건 아마 원장 자신도 아직 모르고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하지만 이 늙은 눈에는 그게 훤히 떠올라 보이거든. 내 눈이 별로 틀리진 않을 게야. 순간 조 원장은 방금 전에 그가 마음속에서 혼자 만져도 돌기둥에 새기를 염원했던 글귀가 떠올라서 스스로 제풀에 스스로 가슴이 찔끔해왔다. 섬을 화려하게 떠나고 싶어 한다는 이 노인의 말은 아마 부인할 수 없을는지도 모른다. 부인하다, deny. 없을지도 모른다. 난 요새 원장이 저 공사장 작업 실적 때문에 개발의 기술자들하고 심하게 다투고 다니는 걸 자주 보아왔지. 아, 그야 원장이 우리 문둥이들 편에 조금이라도 더 공로를 인정토록 해주고 싶어 하는 건 우리들로서도 그게 감사할 일이고 원장의 인품으로 해서는 더더욱 당연한 노릇일지 모르지. 장로님께서는 제가 작업 실적을
높게 평가받아 놓고 싶어 하는 것이 모두가 저의 공로를 크게 인정받고, 그래서 제가 섬을 떠날 때는 이 섬 사람들이 넘치는 감사와 아쉬움 속에 나룻배를 타고 싶은 사사로운 욕망이라고만 보고 싶으신 거겠지요. 아닌가? 네, 왜? 근데 조 원장은 저는 그런 욕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 동상에 대한 욕심 없어요. 그래? 아닌데. 내가 잘못 듣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일이 얼마라고 정해지든 간에 정작 농사를 지을 땅을 나눌 때는 도지사가 얼마를 떼준다고 미리 약속이 되어 있었다더구만 그래. 다 결정되어 있었다더구만 그래. 그건 사실입니다. 그럼 왜 그걸 처음부터 얘기 안 했냐고. 하지만 아까 장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모든 일이 약속처럼 될 수는 없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락바락 옮겨가지고 83%, 그래서 83%, 저 완성된 땅에 83% 뜯어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뭐 그 문둥이들을 너무 안 대화할 것도 없는 일이지. 안 대화할 게 없는 것이, 언젠가 그 문둥이들은 남녀 일하는 법 없다고 말했지만은 문둥이들도 일을 하면서 벌써 제 누릴 몫의 은혜는 다들 누려온 셈이거든. 문둥이들이 제 힘으로 일하면서 제 힘으로 살아갈 땅을 얻겠다고 이 몇 년 동안 제법들 땀을 흘려보지 않았나. 저마다 제가 살 천국도 그려보고, 그 정도만 해도 문둥이들한테는 대단한 은혜지. 시체처럼 죽어 지내던 애들이 꿈을 가지고 몇 년 동안 노동한 것만 해도 충분히 보상을 받은 거야. 창옥이란 사람이 그날 밤 섬을 나가기 전에 나를 찾아왔었지. 날 찾아와선 섬을 나가겠노라 하더구만. 근데 하여간 그날 밤 이 과장 이야기 가운데 원장의 그 동상 이야기가 나왔었지. 그게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장의 동상을 깨라고 말씀이야. 이상훈은 정확하게 봤다. 저 돌기둥이 원장의 동상이다. 원장은 마음속에 동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문둥이는 자칫 그 원장의 동상을 보지 못하고 원장의 종이 될 거라고 하더구만. 바로 말을 하자면 난 우선 원장한테 고맙다는 치아부터 해야 할 게야. 즉 감사의 말부터 해야 할 게야. 왠 줄 아나? 기왕지사 동상 얘기가 나왔으니 나도 그 동상을 빌려 말하자면 원장은 마지막까지도 용케 이 늙은이 동상을 깨부숴버리질 않았기 때문이지. 이 늙은이가 지닌 딱 한 사람의 소중한 동상들 말씀이야. 자, 3부 마지막에 작가는 갑자기 조백헌 원장을 옹호한다, 보호한다, 칭찬한다. 왜냐하면은 요 타이밍에 소설의 실제 모델이 된 사람이 조창원 씨라고 있거든. 그 사람은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야. 이 소설 때문에 그 사람이 체포됐어. 아니, 자, 현실에서는 실제 이제 정부가 이렇게 주도를 해가지고 모두 간첩 공사를 시작을 했었어. 그러니까 조백헌 원장이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정부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백헌 원장에게 저 원생들 동원해가지고 거기 한 5천 명 있으니까 동원해서 공사하자고 했었다고. 그런데 생각만큼 진도가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는 생각을 한다. 누구에게 책임을 덮어 씌워야 되겠다. 그런데 마침 이 소설이 나왔다. 이 소설을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 이거 다 조 원장 때문이구만. 조창원 씨, 실제 모델인 조창원 씨가 구속된다.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평가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조백헌 원장은 박정희 대통령이야. 그런데 독자들은 조백헌 원장을 실제 모델인 조창원 씨와 연결시켰어. 그래서 조백헌 원장을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평가하려면은 조백헌 원장은 계속 더 나쁜 사람이 돼야 돼. 문제는 여기서 소설에서 더 나쁜 사람으로 그리면은 현실에서 조창원 씨가 죽어. 그리고 조창원 씨의 아내와 딸이 작가에게 전화를 걸었대. 우리 남편 아빠 좀 살려주세요. 작가는 애매해진 거야. 거기에서 작가는 이제 어쨌거나 이제 뭔가 조백헌을 비판하면서도 어떻게 보호해줄 수 없을까? 있어. 그게 이제 2부 끝부분과 3부에서 나타난다. 그걸 이제 내일부터 한번 이것 보도록 때문에 하자. 3부 나왔어? 아니, 그건 아닌데 아마도 원래 작가가 예상했던 방향과는 조금 틀어졌을 거야. 그건 이제 내일 계속해서 얘기하자고. 운이 안 좋네, 저 사람. 어,